아무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복습이에요, 복습. 이거는 이미 마스터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쉘로우 카피죠. 그렇죠? 3이랑 665544. 이거 중첩된 리스트네. 쉘로우 카피를 뜨면은 여기 있는 겉에 있는 묶음 방식은 복사가 되지만 665544를 묶었던 그 방식은 복사가 되지 않겠구나. 그냥 그 신인 교수에다가 그 파이썬 특강 만들고 R 특강 만들고 그냥 그 상황이구나라고 이제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이게 그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아까 살펴봤던 그 요 코드하고 똑같이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요거하고 이제 같은 효과를 주는 거였지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얘하고 얘하고는 이제 같은 운명을 띠게 돼서 3이랑 그러니까 이 리스트 1을 변경하게 되면 2도 이제 같이 바뀌게 되는 요건 이제 너무 이제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게 아니고 방금 했던 게 똑같이 한 겁니다. 요거를 한번 해볼까? 자, 일단 위에 코드랑 차이점이 뭐죠? 두 번째 원소가 리스트였는 얘는 투풀이죠. 그거 말고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도 다르네. 얘는 이제 원소 그냥 33 하나 있는 리스트를 만들 때는 그냥 꺽쇠로 이렇게 묶으면 되는데 요거 하나의 원소를 갖고 있는 투풀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면 그냥 33을 가로로 친 것 같잖아. 그래갖고 보통 이제 컴마를 하면은 길이가 1인 투풀을 만들게 되죠. 그래갖고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결과가 일단 리스트에서 투풀로 바뀐 것밖에 없네. 그럼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르죠.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이거는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차근차근 생각하면은 되게 간단해요. 자, 첫 번째 시점. 첫 번째 시점에서 요런 이제 리스트를 만들고 첫 번째 원소는 3을 넣고 두 번째 원소는 66544를 묶은 튜플을 넣었습니다. 리스트가 아니고 튜플을 넣었어요. 카피를 떴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겠죠. 당연히 값들은. 그리고 레벨 1에 대한 아이디를 찍어보니까 얘하고 얘는 당연히 쉘로우 카피를 떴으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주소가 다르게 나오죠. 그쵸? 레벨 2를 보니까 쉘로우 카피니까 얘하고 얘하고 주소는 똑같이 나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했던 대로 요거의 운명이랑 얘의 운명은 같이 움직였잖아. 그쵸? 그런데 요거를 실행하는 순간 결과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따로 독립된 길을 가게 됐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시점에서 레벨 1의 아이디를 떠보니까 여전히 달라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는 아까 똑같았는데 얘도 아까 똑같았거든? 근데 갑자기 배신 때리고 얘가 이제 다른 주소로 갖고 있죠. 왜 이러냐면은 여기 있던 주소의 원소를 내가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묶음 방식이 어떠한 메모리 주소 요 주소 안에 끝에 32구나. 여기에 저장된 묶음 방식이 원소가 하나 추가되면서 원소가 아까 몇 개였지? 이렇게 66544 3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더 추가돼서 4개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튜플은 값을 변환할 수 없는 오브젝트다. 뭐 이렇게 파이썬 처음 열면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막 외웠는데 여기에서 그게 딱 명확하게 드러나요. 리스트는 값을 바꿀 수 있어요. 값을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주소에 내가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리스트를 바꿀 수 있다는 거는 그 묶음 방식에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거나 넣거나 뺄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튜플은 한 번 만들어져서 어떤 메모리 공간에 바뀌잖아요. 그럼 안 바뀌어요. 그럼 얘는 값을 바꾸라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난 값을 바꾸는 기능은 없어. 나는 튜플이니까. 난 불변이야. 그러면은 값을 바꾸래. 그럼 난 값은 못 바꾸겠고 그럼 새로 만들게. 네가 만든 그 요구사항을 맞춰가지고 새로 오브젝트를 만들고 새로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는 여기 있는 값을 바꾸라고 했거든. 리스트였으면 바꿔줬을 거야. 그리고 얘가 바뀌면서 같이 바뀌었겠지. 근데 튜플이니까 그냥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바꾸니까 근데 뭐 에러 메시지를 줄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갖고 네가 원하는 그 구성을 똑같이 해갖고 내가 다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오브젝트에 내가 바인딩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쉘로우 카피하고 디카피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냥 그 제가 이거 안기용 문구로 그냥 무슨 뭐 속담처럼 써놨는데 쉘로우 카피는 껍데기만 복사하고 디카피는 내부까지 복사한다. 이게 그러니까 뭐 정확히 뭐 그 껍데기에 있는 아이디만 복사하고 묶음 방식만 복사하고 이렇게 좀 길게 쓰지 않고 그냥 외우기 편하라고 그냥 껍데기 복사하고 내부까지 복사하는 거.
요렇게 이제 구분지어갖고 그냥 써놓고 요거의 의미는 아마 수업을 잘 들었으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어떤 특정한 교재에 따라서는 쉘로우 카피가 뭐 이제 그 포인터나 이런 개념에 되게 익숙하면은 요거를 의도하고 코드를 짜기도 해요. 그러니까 쉘로우 카피가 되면은 그 어떤 그 내부에 있는 중첩된 구조 중에서 하나를 딱 건드리면 위에가 연쇄적으로 확 바뀌는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고 이거는 포인터야, 이거는 그냥 값을 가리키는 거야, 뭐 이렇게 짜고 코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그 일반인들, 그러니까 컴공이 아닌 일반인들은 이런 식으로 코드 안 짜요.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는 이런 식으로 코드 짜는 잘못된 코드라고 그러니까 그 알아보기 힘든 코드.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는 거는 되게 일부고 일부 교재에서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쉘로우 카피로 인해 생기는 사이드 이펙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그 값이 같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효과는 대부분 지양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보통은 그냥 디카피만 있는 게 좋아요. 쉘로우 카피는 없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그냥. 그러면은 그냥 얘는 진짜 아무런 장점이 이제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불필요한 뭔가 이 사이드 이펙을 유발해가지고 제가 이제 진짜 한 일주일 날렸거든요. 이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이런 메모리 구조까지 막 공부해야 되고 이제 그러한 그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장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좀 화가 나는데 봐요. 양성준, 태규빈, 이현재, 최혜미 이렇게 되고 이거 중첩된 리스트죠. 그렇죠? 쉘로우 카피를 하면은 겉에 있는 그 구조만 복사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밑에는 위에는 4개를 그냥 카피고 밑에는 디카피죠. 그러면 메모리 상에 저장되는 공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메모리 상에 저장되어야 될 거. 일단 양성준, 최규빈, 이현미, 최혜미 4개의 문자로 다 저장이 돼야 돼. 어딘가에. 그러니까 일단 4개가 필요해요. 둘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예제 1 같은 경우는 요 리스트에 대한 묶음 방식을 한번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한 묶음 방식을 또 한번 저장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한 묶음 방식은 리스트 1이랑 리스트 2랑 달라야 되기 때문에 2개가 되죠. 그러니까 총 묶음 방식은 요거는 공유를 하고 여기 껍데기는 다르게 하니까 총 7개의 공간을 써. 그쵸? 얘는 디카피는 각각 변수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묶음 방식도 리스트 1, 2가 각각 다른 수백이죠. 그래서 2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 묶음 방식 전체가 있으니까 얘는 8개 공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쉘로우 카피가 한 칸 덜 쓰네 메모리 공간. 그쵸? 되게 좋죠. 좋게 뭐가 좋아 열받지 않아요. 나 이거를 딱 이해하고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이게 그 참조인지 카피인지 구분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쉘로우 카피인지 디카피인지 구분하는 게 되게 이제 피곤한 개념이거든요. 나는 뭔가 있는 줄 알았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다 배웠는데 의도가 그냥 그거예요. 메모리가 더 적게 든다. 쉘로우 카피를 하면은 디카피를 할 때보다 메모리가 더 적게 든다. 이게 끝이에요. 그 위의 장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파이썬은 R이랑 다르게 이제 메모리를 아끼기 위해서 쉘로우 카피라는 되게 이상한 행동을 카피를 하면 그냥 카피를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쉘로우 카피라는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첩된 리스트일 때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중첩되지 않은 그냥 단일 원소가 쭉 나열된 그러니까 단일 리스트 1차원 리스트라면은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 있는 그 묶음 방식이 다 그냥 똑같고 그 묶음 방식의 원소를 추가하고 빼고 이거는 그냥 원래 있는 껍데기만 복사해도 충분하거든. 근데 이게 안에 있는 그 하이라키한 리스트들의 다 묶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실 그냥 원소들을 쭉 그냥 패러럴하게 나열했고 걔들을 다 묶어갖고 나는 이게 뭐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거를 그냥 1차원 어레이로만 저장하라고 거기에 뭐 원소를 바꾸거나 넣거나 빼거나 이것만 하겠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는 되게 또 놀라운 일이거든. 왜냐하면은 메모리를 아낀다고 했잖아요. 쉘로우 카피가. 그러니까 A에다가 쉘로우 카피하고 하면 하여튼 뭔가 메모리를 아끼는 구조거든요. 디카피보다. 근데 메모리는 아끼는데 문제가 안 돼요. 이 케이스는. 그러니까 리스트가 중첩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요게 그 결국에는 R이랑 파이썬이랑 딥러닝 메타에서
파이썬이 승리하게 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뭐 이거 뭐 8칸 쓰고 7칸 쓰고 이게 뭐가 중요해 하는데 우리가 그 딥러닝을 쓸 때 메모리는 일반 메모리를 쓰는 게 아니라 GPU 메모리를 쓰거든요. 되게 아까워요, 그거 사실. 그래서 R 같은 경우는 이 쉘로우 카피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만들면 다 새로운 오브젝트를 메모리 공간에 다 넣어야 되는데 파이썬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되게 이런 메모리를 아끼는 이 약간의 그 효율이 결국에는 차이가 나게 되면서 그거를 극대화시킨 패키지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넘파이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넘파이를 쓰고 요거를 쓰게 되면서 그 GPU 학습에는 그 파이썬을 따라올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R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뭘 쓸 수도 있겠지. GPU 메모리가 무한되면 똑같아. GPU 메모리가 무한되면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똑같지. 그러니까 R을 쓰든 파이썬을 쓰든 똑같은데 결국에는 이 그 쉘로우 카피를 위해서 뭔가 이 메모리를 아끼는 구조 때문에 파이썬이 이기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해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할 게 중첩된 리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냥 쉘로우 카피 있고 디카피예요. 왜냐하면 그냥 거기 있는 구조만 복사하니까. 그래서 뭐 그때는 뭐 무슨 카피 모드를 제가 임포트해서 쓰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안 써도 돼. 왜냐하면 다 이러한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모든 자료형이 불변형인 케이스도 문제가 되지 않겠네. 그러니까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묶음 방식을 하나 하는데 모든 묶음 방식을 내가 투플 형식으로 만들어. 그럼 내가 뭐 그 중에서 뭐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얘를 바꾸면서 다른 게 바뀔 수가 있는 거는 그 주소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그냥 못 바꾸게 만들어 버려. 다 불변형으로. 다 불변형으로 만들면은 수정이 안 되고 항상 뭔가 조그만 거로 수정하려고 해도 새로 생성해갖고 새로 바인딩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변형일 경우에 문제가 안 되는데 정확하게 딱 이 케이스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R입니다. 그래서 R은 모든 오브젝트가 불변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쉘로우 카피는 이런 게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뭐 1, A는 1 놓고 B는 뭐 1 하면은 1 새로 만들고 그냥 A, B 각각 바인딩 시켜버리는 뭐 거의 그 메모리가 이제 많다면은 최고의 프로그램이죠. 아무튼 문제 상황을 다 요약을 하니까 이런 꼴이 있죠. 이런 거. 우리 매트릭스 꼴로 이제 하면 이게 그 중첩된 리스트이긴 한데 이거 2x2 매트릭스 만드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첩된 리스트가 포함된 형태가 아니면은 쉘로우 카피 이꼴 디카피가 돼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중첩된 구조가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깊은 복사, 방금 배운 거, 카피 모드를 쓰는 거였고 두 번째 방법이 넘파입니다. 넘파이만 쓰면 모든 문제가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교양이에요. 교양. 이제 이해할 건 없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 했어요. 이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 수업할 생각을 했는데 그 2차원 어레이를 이제 저장하는데 제가 제목을 2차원의 실체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원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2x2 어레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얘가 위에 있던 첫 번째 행에서 두 번째 행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밑으로 한 칸 이동하는 게 아니고 몇 칸을 점프해야 되는지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스트라이드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넘파이는 메모리 구조는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격자나 3차원이나 4차원 모양으로 메모리가 생긴 게 아니고 1차원 어레이로 그냥 쭉 저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 내가 몇 칸을 점프할지 이런 것들만 잘 정의해 놓은 형태이다. 그래갖고 우리가 볼 때는 뭐 이게 매트릭스고 이게 텐서고 뭐 이게 뭐 디멘전의 3D 어레이고 4D 어레이고 하는 거지 컴퓨터가 볼 때는 그냥 원디로 그냥 다 저장되어 있는 형태다라는 거를 언뜻 말했었는데 그거랑 이제 연관이 됩니다. 아까 이제 방금 제가 다뤘던 내용 중에서 원디 어레이로만 모든 숫자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넘파이는 모든 어레이가 원디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만 2D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런 거, 요거 이제 2x2 어레이죠. 요것도 2x, 이건 이제 그 2 곱하기 3이고 요거는 또 4 곱하기 1이고 요거는 그냥 원디 어레이죠. 그래갖고 뭐 이거 쉐입 같은 거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뭐 그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스트라이드를 보면은 이게 뭐 그 뭐 아래로 한 칸 갈 때 이제 얼마큼 점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의해 놔야 됐는데 사실은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모든 A, B, C들은 다 1차원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첩되어 있는 리스트 꼴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애초에 아니고 다 1차원으로 숫자로 저장해 놓고 그거에 뭔가 쉐입이나 스트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얘가 2차원으로 보여지도록 우리한테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넘파이에서 일단
요 쉘로우 카피하고 디카피의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참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익숙한 코드가 나왔다, 그쵸? MP 어레이하고 2x2 이제 A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B에다가 A를 넣습니다. 요거 이제 되게 불편한 코드라는 게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B는 A. 이러면은 참조예요. 똑같은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참조인데 A는 1, 2, 3, 4 이렇게 2x2 어레이처럼 매트릭스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B도 2x2 매트릭스처럼 보이고 쉐입이 둘 다 2,2예요. 그쵸? 그러니까 2 곱하기 2 행렬이라는 소리죠. 근데 A의 이제 쉐입을 바꾸면은 B도 같이 바뀝니다. A의 쉐입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잖아요. 그리고 A가 이렇게 되고 B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왜 이러냐? 당연하지 참조니까. 그냥 B는 이제 A하고 똑같은 실체를 그냥 포스트잇만 두 개 따닥 붙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A를 바꾸면 쉐입이 바뀌든 뭐를 바꾸든 다 그냥 B도 그냥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왜 A도 바뀌고 B도 바뀌냐, 요거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아이디를 찍어보니까 사실 이제 같은 놈을 가리키고 있었네 라는 게 되는 거죠. 뷰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을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A를 2x2 어레이로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 B는 A.view 하고 선언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공식 문서에서 쉘로우 카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선언한 결과 A에는 1, 2, 3, 4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B는 이제 A라고 이제 한 게 아니고 A.view라고 했는데 B에도 이제 1, 2, 3, 4라고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A의 쉐입은 2가 들어가 있고 B도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당연히 그렇죠? A의 쉐입을 바꿨어요. 이번에는 4 곱하기 1 행렬처럼 그러니까 이런 컬럼 벡터처럼 생각을 했네요. A의 쉐입을 바꿔갖고 A는 이제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이런 컬럼 벡터처럼 보이는데 B는 여전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그 아이디를 찍어보니까 얘하고 이제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A하고 B는 뭔가 그 쉐입이나 이런 구조는 약간 걔를 달리하는 A의 쉐입을 바꾼다고 해서 B의 쉐입이 같이 바뀌지는 않는 참조는 같이 바뀌었는데 뷰를 하게 되면은 쉐입이 이제 같이 따라가지 않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쉘로우 카피라고 부르냐면은 그 쉘로우 카피는 느낌이 뭐냐면은 껍데기만 복사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최상위 계층에 있는 어떤 속성도 있죠. 스트라이드나 뭐 쉐입이나 이런 것들만 이제 다르게 준다는 거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딥하게 내려가면은 이 넘파이에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속성들 중에는 이제 쉐입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스트라이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쉐입이나 스트라이드 말고 이 숫자들이 저장되어 있는 어떤 공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1차원 그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 공간에 대한 아이디까지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A에다가 이제 100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 음수에 100이 들어가니까 이게 바뀌겠죠. 근데 B도 바뀌어요. 쉐입은 유지된 채로. 그러니까 아까 쉘로우 카피에서도 끝에 있는 하이라키가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게 뭐 그 묶음 방식이었잖아요. 여기는 제일 껍데기에 있는 게 쉐입이라든가 스트라이드라든가 뭐 이런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 있죠. 그게 이제 껍데기에 있고 그 안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는 숫자들이 저장되는 거니까 레벨 1이 그러니까 뭐 쉐입이나 스트라이드가 있고 레벨 2에 한 단계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숫자들이 저장된 어떤 공간이 있을 텐데 그 속성에 있는 아이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A에 있는 그 레벨 2에 해당되는 속성을 건드리면은 B도 이제 같이 건드려지게 돼요. 이게 마치 이제 쉘로우 카피랑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쉘로우 카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B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A를 바꾸니까 B도 바뀌었어요. 근데 이 B는 사실 출생의 비밀이 있었거든. B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A.view 해가지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B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A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적당히 메모리를 아끼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쉘로우 카피니까 안에 있는 그 되게 딥한 구조는 그냥 그대로 냅두고 겉에 있는 껍데기 구조만 딱 바꿔가지고 이제 만든 그 오브젝트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B에는 그러니까 이 모든 넘파이 어레이에는 이 B가 있나? 이거는 없겠지. 어디부터 실행해야 돼?
아이씨. 그래. B는 이제 넘파이 어레이이기 때문에 뭐이 탭을 누르면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쉐입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요게 우리가 또 이제 많이 썼던 리쉐입이라는 메소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아니야? A잖아, A 이거, 그렇죠? B 베이스는 A인 것 같아.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아이디를 찍어보면 되지. 똑같죠? 그러니까 B 베이스라는 거는 그냥 그 주소 안에 A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B는 A의 뷰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B는 A를 어떻게 보여줬지? 뭐 2x2로 보여줬지? 아니면 뭐 4 곱하기 1로 보여줬지? 1 곱하기 4로 보여줬지? 아니면 그냥 길이가 사이 벡터로 보여줬지? 이 껍데기에 대한 구조는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냥 A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와서 그냥 B 베이스라는 변수 안에 때려놓고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방법만 달리한 거기 때문에 A에 있는 값을 바꾸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같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또 그쵸? 정리를 잠깐 하면은 B가 A의 뷰라는 거는 B가 이게 A를 소스로 해서 A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오브젝트라는 의미인데, 그 결과 B 베이스는 그냥 A가 돼요. 그러니까 밸류가 똑같은 게 아니고 아이디가 똑같아요. 완전히 그냥 똑같은 애가 돼요. 그래서 B는 이게 중요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A가 저장된 숫자 있죠. 그게 B를 우리가, 그러니까 A는 내가 1 곱하기 4로 보여주고 B는 뭐 어떤 연산을 위해갖고 내가 뭐 리쉐입을 해갖고 투투로 만들어주고 싶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파이터치 할 때. 근데 그런 거를 아래서 구현하면은 리쉐입 할 때마다 새로운 공간에 오브젝트가 생성돼서 거기에 숫자들이 다 이제 새로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얘는 숫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어떠한 메모리 공간에 이게 뭐야? 잠깐만. 1, 2, 3, 4인가? 아닌가? 100, 2, 3, 4 있어. 100, 2, 3, 4가 저장돼 있고, 내가 A라고 하면은 A에 저장된 쉐입 메소드에 따라가지고 그냥 보여주고, B라고 하면은 B에 저장된 메소드에 따라 그냥 보여주고, 숫자는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보여주는 방식만 달리해갖고 마치 이제 다른 오브젝트를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 같은 착각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는 하나만 써요. 그래서 이제 A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B와 공유를 하는데, B가 이제 갖고 있는 오리지널, 그러니까 A랑 구분되는 거는 뭐 이제 어떻게 보여지느냐, 요 정도가 이제 되는 거고, 어떻게 보여지느냐를 이제 결정을 하려면 뭐 스트라이드라든가 쉐입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세부적인 속성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값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쉘로우 카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드나 쉐입 같은 껍데기는 이제 새로 생성해서 카피를 떠놓는데, 베이스는 그냥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해야 될 게 있는데, 원본일 경우에 베이스가 어떻게 되냐? 없어요. 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A는 지금 원본이고, 우리가 B는 A를 소스로 하는 뷰잖아요. 그러면은 A 점 베이스하고 일단 B 점 베이스 하면은 A가 나오겠지. 근데 그럼 A 점 베이스 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원본일 경우는 베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이 있는 애들, 그러니까 뭔가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었던 애들이 아니고, 뭐 다른 애들의 이제 뷰나 뭐 이런 거로 이제 파생된 애들은 출생의 비밀이 있어. 그거를 쫓아가 보는 이제 그 베이스를 찍어보면 되는데, 이제 이게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도 되겠죠. A를 가지고 내가 B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A를 가지고 또 C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B하고 C는 사실상 데이터는 A에 있는 거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디가 다르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같은 소스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지. A를 갖고 B를 만들어, 뷰로. B를 가지고 또 뷰로 C를 만들어. 그럼 이게 C의 베이스를 찍으면 A가 나올 테고, B의 베이스를 찍으면 다시 A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게 B의 쉐입은 2였잖아요. 그렇죠? A의 쉐입은 4의 1이었고, 그리고 B의 쉐입은 이렇게 되는데,
B 베이스의 쉐입은 4의 1이 됩니다. 왜냐하면 B 베이스는 그냥 A였으니까. 그렇죠? 여기가 이제 쉘로우 카피.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카피 모드를 쓴 건데 넘파이어에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A.카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A하고 B는 일단 아이디가 달라요. 요거는 원래 달랐어. 뷰일 때도 달랐어. 그렇죠? A의 쉐입을 바꾸면 B는 당연히 적용이 되지 않겠지. 그렇죠? A의 값을 바꿔도 얘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뷰랑 좀 다르죠. B 베이스 했으면 아까 출생의 비밀이 A가 나왔잖아. 그래갖고 이번엔 출생의 비밀이 뭐냐라고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둘 다 난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 없다는 거는 둘 다 원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뷰는 껍데기만 복사하고 카피는 껍데기 플러스 베이스까지 이제 새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점 카피를 하면은 거기에 있는 값들을 이제 바꿔도 원래 있던 거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겠죠. 카피 한 개라고 제가 어펜디스에 또 넣어놨는데 이거는 진짜 몰라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넣었습니다. 이거 한번 파고드는 김에 끝장을 보는 게 좋으니까 한 5분이면 또 설명되거든요. 자, 이렇게 넘파이 어레이를 만드는데 첫 번째 원소는 1로 놓고 두 번째 원소는 이제 1, 2라는 리스트로 놓고 어레이를 만들게 되면은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로 되게 되고 여기에는 첫 번째 원소 1이 들어가고 얘는 1, 2가 돼요. 그 다음에 카피를 넣습니다. 그럼 이제 B도 A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 있는 숫자를 바꿔요. 그러면은 A는 바뀌지만 B는 바뀌지 않겠죠. 여기까지는 이미 했던 건데 A의 두 번째 원소는 얘에 있는 리스트죠. 이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값은 1이죠. 1을 내가 333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A는 바뀌죠. 근데 B는 카피를 떴으니까 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바뀌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또 얘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니까 여기 넘파의 모델에서 점 카피 붙이는 거 있죠. 그거는 밖에 있는 쉐이프, 그러니까 레벨 1을 그냥 카피를 하고 레벨 2까지 들어와서 베이스까지 카피하는 건데 그 베이스가 또 다시 하이라키를 갖고 있으면은 그것까지는 카피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또 이 모드를 쓰면 됩니다. 디카피를 쓰면은 아까 했던 게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넘파이에서 이렇게 매트릭스가 아닌 거 있죠. 첫 번째 원소는 하나만 들어있고 두 번째 원소 두 개 들어있는 거는 매트릭스도 아니고 텐서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는 넘파이를 쓰지 마요. 그러니까 넘파이는 2x2 그러니까 뭐 n by n 이렇게 해서 딱딱딱딱 쉐입이 맞춰져 있는 그런 것만 넘파이를 쓰고 이런 거는 넘파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뭐 무슨 뭐 플롯이나 이런 거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난 모르겠다. 오브젝트다 이러고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차피 매트릭스 곱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쓸모없는 그 지식이고 쓸모없는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넘파이에서 카피도 그러니까 완전히 딥한 구조까지 다 파고들어서 복사를 해주지는 않는데 완전히 다 파고들어갖고 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넘파이를 쓰지 않는 게 나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넘파이에서 카피는 실제로는 디카피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 그냥 디카피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냥 베이스는 1차원으로 저장돼 있고 그것들을 다 복사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카피는 사실 온전한 디카피가 아니고 레벨 2에 있는 디카피예요. 그러니까 레벨 1이나 레벨 2까지만 해주는 디카피입니다. 그러니까 요 용어로 치면은 첼로 카피는 레벨 1 디카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가 다시 중첩 구조를 가지면은 온전하게 디카피가 수행이 되지 않고 그 반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넘파이를 쓸 때는 우리가 행렬이나 텐서는 이제 이런 구조로 쓰잖아요. 이런 구조로 쓸 때는 그냥 그 1차원 어레이로만 저장되고 쉐입만 다르게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깊은 구조로 복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레벨 2 디카피까지만 하면은 그냥 이꼴 디카피예요. 얘는 모든 구조가 레벨 2까지로 정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행렬이나 텐서에 한정하면은 이거는 그냥 디카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는 디카피가 아닌데 디카피처럼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편하게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요. 우리가 별명, 참조, 그 다음에 뷰, 그 다음 카피 이거 세 개를 배웠는데 제가 그냥 테스트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ID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ID 자체가 똑같다. 그럼 그냥 별명이에요. 내가 그냥 똑같은 오브젝트를 A라고 부르기도 하고 B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내 맘대로 그러니까 막내 교수든 신임 교수든 이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뷰는 뭐냐면은 만약에 A하고 B 베이스하고 아이디가 똑같거나, 그렇죠? 반대이거나 이러면은 뷰죠, 그렇죠? 근데 이럴 수도 있죠. 공통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 경우, A가 있고 A를 가지고 뷰로 B를 만들어요. 그다음 또 뷰로 C를 만들면은 B하고 C는 아이디가 다르고 그런데 공통의 베이스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한 뿌리에서 나온 뷰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공통의 베이스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냥 카피. 아무 상관이 없거나 그냥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오브젝트이거나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넘파이 어레이는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A, B가. 그래서 좀 잘 동작하는지 우리 개념이랑 맞는지 살펴보면은 일단 어레이를 이렇게 만들고 A라고 저장합니다. 그다음 요거 참조를 넣어가지고 그냥 B는 A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별명이 되죠. B하고 A는 별명 관계가 됩니다. 그쵸? 자, 뷰를 만들었네요. 그냥 어레이를 하나 만들고 B는 A의 뷰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테스트를 해보면 뷰라고 나오네요. 자, A를 넘파이 어레이를 만들고 B는 A의 뷰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C는 또 A의 뷰로 만들어요. 그러면 얘 B하고 C는 사실상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올라가면 조상이 같죠. 그렇죠? 출생의 비밀이 이제 둘 다 A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통의 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보고 A하고 B는 이제 부모 자식 관계니까 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A하고 C도 뷰고. 이번엔 카피를 하게 되면은 A하고 B를 만드는데 A 점 카피하고 B를 하게 되면은 아무 관련이 없는 오브젝트다. 그러니까 진짜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사실 그 완전 디카피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그런 거 없고 그냥 무조건 디카피라 생각하자. 아무 관련 없다라고 생각하자 하고 넘어갈 수가 있었어.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은 그 되게 허무합니다. 이제 다 모든 내용을 제가 다 설명했어요. 모든 개념을 다 설명했는데 뷰인지 이제 뭐 어떤 거는 카피인지 어떤 건 참조인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가지고 코드를 이제 실수 없이 잘 짤 것 같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잘 이거를 설명하기 싫어했어 내가 옛날부터. 자, 왜 불가능하냐?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A에다 이런 어레이를 만듭니다. 그 다음 B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3까지 그러면은 그냥 다 하라는 거 아니야? 아닌가? 마지막 문서 그치 마지막 문서 빠지는구나. 그쵸? A는 이렇게 되고 B는 이렇게 되죠. A하고 B하고 관계가 뭐지? 카피인가? 뷰인가? 참조는 아니겠다. 그쵸? 일단 갑시다 그러니까 뷰네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쵸? 근데 똑같은 코드예요. 그러니까 A에다가 슬라이싱을 써갖고 3까지 이렇게 뽑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C를 갖고 왔는데 C는 A에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를 뽑아라라고 명시적으로 줬어요. 근데 C를 만드니까 B하고 결과가 똑같네 C하고. 근데 A하고 C는 카피야. 그럼 얘는 왜 카피가 나오고 얘는 왜 뷰가 나오냐? 그건 몰라요. 그 이거는 눌러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꼬이는 순간 그냥 약간 찝찝하잖아요. 약간 찝찝하고 뭔가 꼬일 것 같다 하면 무조건 그냥 명시적으로 카피 계속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이게 뷰가 나올지 카피가 나올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 데이터 프레임 할 때 어떠한 연산 결과로 나오는데 뷰가 그러니까 카피가 튀어나오면은 그냥 독립적으로 해갖고 DF는 뭐 DF의 뭐뭐뭐는 DF2 이렇게 하면은 얘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뷰가 튀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골치가 아파져요. 그러니까 한쪽을 바꾸면 다른 쪽도 같이 바뀌게 되니까 데이터를 이것도 이제 절망적인 예제입니다. 2x2 어레이인데 A가 이제 1, 2, 3, 4 이게 투투 매트릭스가 나왔어요. 플래툰 우리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요거를 리쉐입 요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 하면은 자 A가 이제 투투인데 A를 이제 플래툰 하면은 이렇게 펼쳐지잖아. 그렇죠? A를 그리고 갑자기 편안하다. 그쵸? 그 다음에 얘를 해도 이렇게 되죠. 너무 평화로운 세상이.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가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되죠. 얘네가 진짜 똑같냐? 얘는 A의 뭐야? 뷰야 카피야. 얘는 A의 뭐지? 뷰야 카피야. 이건 뭐야? 그래서 각각 저장해서 하니까 A하고 B는 카피네. 그렇죠? A하고 C는 뷰고 A하고 D는 뷰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뭐 어떤 메소드를 쓰면 뷰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메소드를 하면은 이제 카피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걸 알아내는 방법이 없냐? 다 외우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쵸 이렇게 돼요. 요 내용을 다 이해를 했는데 저도 소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러가 나면은 이거 그냥 뒤에 점 카피를 한번 붙여봐라. 넘파이나 데이터 프레임 한전에서는 그렇게 딥하게 복사할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점 카피를 붙이면 대부분 데이터 한쪽을 바꾸면 다른 쪽이 연쇄적으로 바뀌는 건 이제 고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넘파이에 있는 메소드를 쓸 때마다 뷰가 튀어나올지 카피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데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어떤 메소드를 쓸 때마다도 뷰가 튀어나오는지 카피가 튀어나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포기를 하거나 변수 저장을 하지 않거나 계속 점점점점 붙이면서 제가 코드를 좀 이상하게 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꼬이기 싫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 날리기 싫어서 그래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